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2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제가 지금 숨이 찹니다. 막 점심을 먹고 엄청나게 혹시, 빠르게 아니, 그것보다도 선생님들이랑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웃어가지고 좀 숨이 찹니다. 아무튼 네. 선생님들 저희 조선투이 선생님들이 지난번 조선투이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느라 너무 수고했다고 이제 우리를 불렀는데 네. 이봉우 팀장과 유민지 팀장과 셋이서 가서 우리끼리 대표로 맛있는 것을 먹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 얘기를 어르신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 선배라고 하래. 어르신 그러면 왠지 더 네. 그렇다고 더 늙어 보이는 것 같고 약간 대상화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객관하고 약간 멀어 보이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선배라고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배라고 하기엔 너무 어르신인데. 이거 안 들으시겠죠? 네. 아무튼 어르신들에게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칭찬도 네. 듣고 그리고 또 잘해라. 그리고 앞으로 조선일보 관련된 대응이 있을 때 조선투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조선일보 친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죠. 분노하시잖아요. 참. 다른 사안, 그러니까 어떤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 중에서 이제 다른 사안들도 굉장히 좀 분노하지만 사실 친일 행각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분노가 크시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모니터인데요.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인데 오늘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되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라라는 저희 지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되도록이면은 요 교수님 정말 감정을 생각하면 뭐 거의 뭐 좀 몇 대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저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이성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감정을 죽이고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실패한 것 같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왜 이래? 해주고 싶지 합시다. 네. 절대 저는 때리지 않습니다. 네. 네. 민원연 방송 모니터 임팩트 특집. 발음이 내가 할 때는 저렇게 안 나오는데 임팩트 특집. 네. 네. 임팩트 특집이라고 한 네. 건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 이분이 즐겨 하시는 표현입니다. 네, 이분이 얼마나 이 단어를 많이 썼느냐 하면은 네. 진짜 한 10번은 쓰신 것 같아요. 아 진짜? 하나의 대담에서 계속 임팩트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 임팩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영어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죠. 예. 일본도 좋아하시고. 네. 일본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본어를 안 쓰셨죠. 그렇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맞아. 우리 이성적으로 네. 네. 자,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한 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한 분이 이제 두 방송사에 나갔고 사실은 이거보다 우리가 지금 모니터를 못한 것은 SBS, CNBC 여기에 또 이분이 아주 고정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SBS, CNBC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힘들어요. 저희도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그냥 두 개로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만 봐도 SBS, CNBC는 한술 더 뜨고 제가 좀 봤거든요. 네. 진짜 분노 또 이게 이성을 또 그때 찾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성을 찾아야 되므로 네. 제가 조금 두 개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누굽니까? YTN과 누군지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네. 이 사람이 나간 방송은 SBS, CNBC는 고정으로 많이 나가시는 것 같고 YTN에 나가셨고요. 그리고 TV조선은 나간 게 아니고 TV조선이 보도를 이 사람의 말만 전적으로 가져다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이 시기에 핫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핫한 분이 그 호사카 유지 교수님도 계신데 그분이 안 계시면 약간 이 일본에서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제 약간 해석하기 힘들어질 정도로 네네. 많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경제학과 교수님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또 경제와 관련돼서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질문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좋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게 있어요. 방송사들은 대부분 보수 진보를 반드시 출연시켜야 된다는 강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수 쪽에 있는 보수 쪽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경제학 교수가 있고 또 최백은 교수처럼 약간 진보적인 진영의 경제학 교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뒤차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튼 요즘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주목하지 못해서 그렇지 꾸준하게 활동해 맞아. 와셨습니다. 자, 그분의 이름은 바로 신세돈 네. 교수님이신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진보 보수 딱딱 나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이 지금 우리가 말할 게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시민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분석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도 있고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의견은 하는데 의견이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나와서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는 좀 근거가 있고 또 근거가 확실하고 팩트에 근거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아, 야, 일단 내가 이성을 찾으라 그랬지 너무 급식거리라고. 네, 점점 제가 또 조롱 전문가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네. 그건 아니에요. 조롱인데. 네. 네. 어쨌든 네 이렇게 언론의 입장에서는 저널리즘에 입각해서 좀 제대로 된 분석과 그 역할을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뭐 전문가 인터뷰는 그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쵸. 학자로서의 식견 같은 네. 걸 기반으로 해서 연구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자기 경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뭐 얘기하는 시민들에게 정도면 네, 전해주는 거잖아요. 자기한테도 좋고 네. 방송에도 좋고 네. 시민한테도 좋고. 네, 그래서 그렇죠. 전문가 인터뷰를 하는 거기도 한데 그렇죠. 이제 신세돈 교수께서는 좀 네. 좀 근거가 빈약하고 어. 또 팩트도 틀리게 말씀하시고 아이고. 또 약간 제 감정에 반하는 어. 무슨 뭐 일본 차를 다 버리라든지 어이? 뭐 일본 여행을 더 많이 가자라든지 역으로. 네. 이거 좀 더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듣기만 해도 약간 좀 놀라우시죠, 다들? 네, 그런 말씀 오늘, 하셨거든요. 네, 이성을 찾아야 됩니까? 네. 네. 오늘 이성을 찾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 출연한 방송이 문제는 YTN의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뉴이저입니다. 놀라워. 그리고 변상욱 대기자가 앵커예요. 그리고 둘이서 하는 대담이었어요. 이 방송이.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변상욱 기자가 또 우리 민원연화에 요즘 최근에 이사이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변상욱 기자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능력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 방송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섭외부터가 좀 정말 당황스럽긴 강하게 하네. 비판해야 네. 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당황스러웠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변상욱 기자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목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거를 이제 선희 씨한테 얘기할 때 제가 왜 이걸 자세히 아냐면은 제 보통은 발제와 보고서가 올라온 다음에 이 기사를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먼저 발견했어요. 이 뉴이저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더 열이 받았거든. 보고서가 이제 오기도 전부터 보고서를 써, 이씨,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주제였어, 이게. 정말로 많이 화가 났어요, 이 발언이. 그 이성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니까. 진짜 처음에는 내가 이제 막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니 뭐 이런 게 다 네. 있어 막 이런 생각 이게 말이 돼? 이거 어떻게 방송에서 했어? 막 이렇게 막 화가 나는 그런 궁금합니다. 빨리 주제였거든요. 얘기해 주세요. 자, 네. 그래서 근데 내가 이거를 이성을 찾고 네. 조근조근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문제를 4개로 뉴이저 방송의 문제를 4개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오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난달 24일에 YTN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나온 대담이었는데요.
이때 당시가 이제 불매 운동이 점점 확산되고 있고 그걸로 인한 영향력 같은 걸 분석하던 그 시즌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것 같아요. 변상욱 앵커가. 네. 그래서 이제 신세돈 교수를 불러서 대담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효과나 아니면 뭐 우리 산업에 우려되는 점 같은 걸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네. 이 전체적인 한 11분 정도의 대담을 보면 신세돈 교수가 계속 우리 국민이 냉정하지 못하다. 우리 국민이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흘러가는데 네. 그래서 변상욱 기자가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조금 이제 흥분을 하시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뭘 칠해 버린다든가, 그러죠. 뭐좀 훼손시키고 온다든가 이런 일도 벌어지는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안 되겠죠. 자제해야겠죠.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신세돈 교수의 말에 동의를 표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질문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듯이 뭐 칠해버린다, 훼손시켜버린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유니클로라는 그 스파 브랜드 매장에서 있었던 일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양말이 이렇게 쭈루룩 진열돼 있는데 거기에 빨간 립스틱이 착 그어져서 사진을 딱 보면은 뭔가 딱 우리가 보기에도 저 정도는 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변상욱 앵커의 질문의 요지는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한 거 이거는 좀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신세돈 교수가 자제해야겠죠. 그렇지. 이게 국격에 관한 문제고 유니클로 이제라는 매장에서 생긴 문제인데 사실 유니클로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이 전부 일본산이 아니에요.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삼국의 공장에서 수입하는 게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다가 빨간 거를 그어버리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나라 제조업체에게도 타격을 주는 것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감정적인 행동은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타겟을 일본 제품이 아니라 예. 아베에게 우리가 겨누어야 되는데 그거 좀 혼동하는 것 같아서 좀 예. 많이 아쉽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한창 유니클로가 약간 표적이 됐었어요. 불매 운동에. 네. 유니클로가 일본 그 스파 브랜드잖아요. 옷 브랜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유니클로 막 매장이 문을 닫는다든지 종로에 있는 게 아니면 유니클로가 그 사과문을 발표했다가 뭐 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표적이 됐는데 립스틱까지 그었어?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경찰 수사로 알고 보니 용의자 분께서 이게 반일 감정에 의한 게 아니라 단순 스트레스성에 의한 범죄라는 게 밝혀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이분은 유니클로가 일본 기업인 줄도 몰랐고 뭐 반일운 뭐 불매 운동 이런 거에 참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대요. 그래요? 네. 겹겹이 쌓인 흰색 양말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유니클로 측은 2번에 걸쳐 40만 원 상당의 상품이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CCTV 등을 확인해 50살 여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 거 알지도 못한대요. 유니클로그드가 어디게 회사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옷가게 커버에서 들어갔대요.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A씨가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경찰의 발표가 24일 오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건 2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23일 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머 이거 불매운동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치. 24일 오전에 경찰이 아니야 이분이 스트레스에 의한 범죄라고 했어 라고 했는데 24일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 이게 반일운동에 의한 거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사례로 이걸 쓴 거죠. 조사를 안 하셨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고. 절대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세돈 교수가 대담 도중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유니클로의 그 빨간 립스틱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으면 변상욱 앵커나 아니면 제작진이 알고 있었으면 그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도리어 변상욱 앵커가 물어봤다 이거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 근데 아니냐라고. 변상욱 앵커 그
변상욱 앵커는 유니클로라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네, 그렇죠. 뭐 어디 가서 칠해버린다던가 좀 근데 그건 훼손시켜버린다던가. 유니클로거든요. 유니클로 얘기를 하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쵸. 유니클로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그거를 이제 전날 얼핏 들은 거지 그쵸, 이걸 그쵸.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게 아니고 뭐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긴 네, 한데. 그런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네, YTN이 또 보도를 했었어요, 이거를. 아 그래요? 네, 네. 인터넷판에 그 뉴스가 있는 저녁은 6시쯤 하는 건데 이 기사가 2시쯤 나왔고 그 이전에는 다른 매체에서 다 이걸 썼었거든요, 오전에. 그랬으면 이걸 약간 그 캐치를 하고 있었던 상태면 아, 이렇게 말을 안 했을 수 있다. 이런 대담이 안 나갔을 수도 있다. 조사를 안 하셨네 다들. 네. 아하,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안 하셨네. 네. 그래서 약간 오보 형식의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가는 거죠. 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신세돈 교수가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한국이 이 불매운동에 이렇게 하는 게 감정적이다.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업에 뭐 큰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그렇죠. 피해본다. 이런 게 이제 그 요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변상욱 기자가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일본 관광을 취소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게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네. 항공편도 끊고 예약했던 것들도 다 취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신세돈 교수한테 물었더니 일단은 맨 처음에 신세돈 교수는 관광 안 가는 건 자유인데 뭐 우리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갑자기 관광을 가지 않는 것은 자유죠. 예. 예, 그리고 그것은 자유에 속하는 문제고 그거 오히려 일본에서 좋아합니다. 오케이.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 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임팩트도 별로 없지만 예. 아니 어떻게 아니 이분 경제학 네? 이게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나라로 관광객이 안 온다고 하면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우리 중국의 사드 때도 그랬고 한한령 같은 거 내리고 관광 가지 마라고 하면 경제에 입히는 타격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도 오라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뭐 민간 교류냐 이런 건 계속 하자라고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어떤 하거든요. 나라에서 관광객이 안 오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신세돈 교수만 일본만. 일본도 안 그래요. 심지어 일본도 안 그렇고 신세돈 교수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생각하기에 일본이 우리가 안 가면 더 좋아할 거다. 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나 또 감정 올라오는데. 아니 우리가 안 가면 좋아한다는 그 말에 그게 근거가 있는.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렇죠. 있어. 이게 일본 현지에 많은 언론사들이 갔었어요. 네. 그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오늘 언론사들이 이성 찾기 힘드네. 네. 맞아요. 네. 제 끈을 지금 붙잡고. 웃으면 됩니다. 그냥 웃기면 웃으면 됩니다. 네. 네. 일본 현지를 취재한 국내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와는 너무 다른 그 메시지였는데요. KBS나 JTBC의 경우에는 지난달 말 그러니까 7월 말에 일본 현지에 가가지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 르포 형식으로 보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JTBC의 경우에는 일본의 소도시가 이제 관광 명소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소도시에 가면서 한국 여행자가 급감한 사실을 체감하냐고 시민들한테 물었는데 대부분 실제로 줄었다,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보이는 모습을 JTBC가 보도를 했었고 KBS의 경우에는 그 아베 지역구가 시모노세키인데 여기가 이제 좀 보수 색채가 원래 강한 그 지역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KBS가 여기를 찾아가서 일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줬는데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시민들이 쉽게 우리가 만날 수 있었다라고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 내의 극우 언론들도 신세돈 교수의 주장과 다르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 일본의 경제 보복을 옹호하는 논조를 가지고 있는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일본 내부에게 내년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이라는 정부 목표가 달성 가능하냐라고 물으면서 이 한국인 관광객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도 아니라고 하고 일본의 극우 언론도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신세돈 교수가
일본 시민들 우리 안 가면 더 좋아한다. 오케이.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 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서 우리의 불매 운동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일본 애들이 더 좋아한다라고 말을 한 거죠. 일본 전문성을 좀 이 정도 되면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약간 그러니까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뭘 보고 말을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으면 네.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뭐 근거라고 하면 저는 못 찾았는데 아주 뭐 일본 내 극우 인사나 이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신서동 교수가 근거를 제시를 해야죠. 자기가 그런 그쵸. 주장을 할 거면. 그런데 그 내피셜로 이제 그냥? 뇌에서 떠오르는 말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착하게 생각을 해서 이분이 이성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뭔가 그 발언을 하는 데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저도 그래서 찾아봤죠 당연히. 네. 하지만 아니 극우 언론도 그렇게 말 안 한다는데 뭐 제가 어떻게 더 찾을 수 있겠어요 이분의 근거를. 못 찾지. 못 찾아요. 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누군가 이성적인 분께서 알려주시면 네, 찾아서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알려주시고요. 네. 한국인들 안 가면 좋아한다 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전 그것은 임팩트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가 일본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일본을 더 많이 가야 되고 일본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하는 것이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일본이랑 친해져야 된다 이럴 그렇죠. 때일수록.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우린 더 많이 가야 된다. 뭐 좀 괴롭히자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말이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불매 운동을 하지 말고 그것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일본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니까 일본 여행을 가자. 하지만 우리가 가면 일본인들 싫어한다. 이게 안 가면 오케이. 오지마.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본인을 괴롭히자는 건가? 뭐야, 이게. 일본인들이 우리 보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더 가자. 이걸 뭐 오지 말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거잖아요. 친구 집에 너 오지 마라고 했는데 우리는 걔를 더 알기 위해서 가자라고 하는 게 뭐 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이분 그 논문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생각 좀 드는 게. 그러게요. 무슨 논문이... 뭘 연구하시는지 도대체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글을 쓰시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니까 일본을 더 가자고 하는 게 사실 지금 방송에서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해서 계속 비이성적이다, 감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 발언은 안 비이성적인가? 이 감정적이죠. 훨씬 더. 뭔가 무슨 말인지 근데 모르겠는데. 일본을 더 자주 가자라는 말을 논리 있게 하는 것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본을 더 자주 가자는 말이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없잖아요. 가서 발로 밟아주자. 그러니까 뭔가 땅을 밟으면서 우리가 논리가 성립이 불가능하다. 감정을 섞으면 안 되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런 주장 자체가 불매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현실에서 논리적으로 말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런 발언의 경우에는 그러면 굳이 이 말을 해야 됐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무리수야. 아주 무리수죠. 그러니까 불매 운동이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효과나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경제학자로서의 이런 발언은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말들이. 지금 이전에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이후에 말할 것도 그렇고 경제학적인 분석이 난 진짜 하나도 뭔지. 무역협회 나중에 나옵니다. 무역협회를 인용해서 무슨 화장품 2천만 달러 더 많이 산다. 이 말을 말고는 경제학적인 분석이 따로 없었다.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다.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뭐 이런 얘기였죠. 참 이런 방송을 보고도 섭외를 하는 방송국이 있다면 그건 있죠. 제작진을 그쵸. 좀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쵸. 이 정도면. 이거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임팩트 주려면 일본차 버려라가 나옵니다. 놀러 가고 위모차 버리고 임팩트 있게 살자고 우리. 임팩트 있게. 어쨌든 우리도 임팩트 있는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팩트 있는 언론 운동하려면 조선일보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조선일보 구독하고 더 많이 사주고 더 많이 하고 그래야 된다는 조선일보 말을 불매하면은 조선일보 오케이. 너네 보지 마. 우리 안
더 좋아해. 더 좋아해. 우리 안 보고 더 좋아해요. 와 이렇게 야. 비유를 하니까 어. 정말 이상하다. 진짜 그죠? 이상하죠. 정말 이상하네.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아이고 정말. 아, 자, 이성을 이제 찾아야 그만. 되는데. 이제 그만. 자 정신 차려. 아, 이렇게 힘드네요.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 되게 화났는데 또 이렇게 씹으니까 굉장히 즐겁네요. 씹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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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아무튼 저희 이 방송 잊어주시고요. 네. 우리 조신한 모니터 보고서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모니터 보고서는 상당히 정결하게 나갔으니까요. 네. 그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신세돈 교수가 이제 불매운동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불매운동이 무의미하다. 가지고 있는 일본 제품을 버리는 게 더 영향력이 있겠다.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 자동차 안 사거든요. 예. 죽어도 안 삽니다. 그렇죠. 여태껏 못 뭐 팔았습니다. 유명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에요. 일본 차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 스스로 아까 제가 지피지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일본한테 그동안 책 잡힐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반성에서 시작해서 정말로 우리가 일본을 분노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본 물건을 사지 말자 할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일본 물건부터 스스로 조용히 없애는 것이 훨씬 더 임팩트 있는 저는 행동이라고 보는데 그건 안 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일본 차 많이 샀다. 그걸 반성해야지. 그 반성을 하려면은 가지고 있는 일본 차, 일본 제품, 다 버려라. 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무슨 볼펜을 하나 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또 내가 큰맘 먹고 버려보겠는데 예를 들면 일본 차 내가 그런 차를 갖고 있지도 않지만 일본 차를 내가 샀다? 근데 어떻게 조용히 버리냐고 지금 이렇게 경제학자가 이렇게 남의 경제에 이렇게 생각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진짜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깐족거리는 거잖아. 니네 일본 차 타고 다니고 일본 차 안 버리면서 무슨 불매운동을 하니? 그런데 불매운동은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앞으로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조용히 우리가 일본 차 버리는 여기 말해서 이런 일본이 무서워할 거래. 우리가 그렇게 다 버리면 타성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조용히 이렇게 나가서 보여주지 않고 조용히 파기하는 그런 행동들이 무서운 것이지 저는 띠들러 매고 손목 몇 번 흔든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니 일본이 알아주겠냐고요. 우리가 이미 샀어. 도요타를 샀어. 웃지 마. 화가 나야지 왜 웃고 그래. 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어이없어서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해야 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요타를 샀는데 이거를 이제 자 불매운동을 하지 말고 불매운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래 도요타를 버려. 폐차장에 버리자. 이건데 이거 무슨 의미가? 도요타 사장이 알아주겠냐고요. 우리의 그 마음을. 아니 신세동 교수 진짜 경제학과 교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는 경제 개념이 좀 없어가지고는 궁금해진데 갑자기. 그거를 제가 팩트 체크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불매운동이 소용없으니까 일본 제품을 다 버려라 집에 있는 걸 이건데. 근데 제가 화가 난 거는 이분이 신 교수님이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에 일본 제품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임팩트 있다니까요. 이런 말을 계속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우리가 일본 자동차를 사왔던 행동에 대해서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저는 반성하는 그런 태도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임팩트 있는 이펙트를 줘야 되는데 현재의 경제 여건을 보면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별로 없어서 뾰족하지는 않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냐?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행동에 대한 전향적인 반성. 그게 저는 타고 있던 일본 자동차를 뭐 팔거나 버리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이 정말 무서운 행동이다. 이제 조금 약간 파는 거는 그래도 양호한가 봐. 그럼 파면 우리끼리 사고 팔 텐데 어쩌지? 참. 이게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내가 도요타를 내가 없애면 내 손해잖아요. 제 손해예요, 제 손해. 우리 국민 손해인데 불매운동을 하는 이유는 일본 기업과 일본 사회에 우리가 이 정도로 화가 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이렇게 대화로 나와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일본 볼펜 버리면 걔네들이 알아주겠냐고요. 아베가 내가 볼펜 버리는 걸 알아주겠냐고. 조선이 활동가라고 있는데 아니 뭐 이런 건 뭐 가능하지. 전국에 있는 모든 일본 볼펜을 우리가 다 모아. 그래서 보내. 그러면 좀 그 어떤 압도적인 느낌 있잖아. 그쵸. 우리가 그러니까 퍼포먼스로 한번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차는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비싸.
그거는 너무 국민한테 큰 희생을 바라는 거야. 이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저는 네, 어쨌든 이 사람 말이 너무 이상하고 그쵸? 네. 사실은 이렇게 섭외한 제작진이 저는 의심됩니다. 네. 네. 그런데 심지어 그 정도입니다. 네, 지금. 근데 이게 그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게 마지막 즈음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충격적인 게 변상욱 앵커가 이 말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많아진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순하시더라. 정리를 하시거든요. 근데 네. 이런 말을 했으면 좀 근데 그 근거가 있나요라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불매운동하는 그 취지와 목적이 맞을까요라는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마지막에 네. 이러는 임팩트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저는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 거.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셨거든요. 아니, 근데 이 방송은 완전히 변상욱 앵커가 실망스러운 그런 방송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끝마치면 일본차 벌이라는 것과 결론은 일본차 버리라는 거죠. 네, 그게 임팩트 있다. 임팩트. 네, 임팩트가 오늘의 키워드였는데, 네. 그리고 이제 신세동 교수가 계속 이거는 다른 데서도 엄청나게 많이 말하는 게 사실 마지막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산업과 우리나라 노동자만 피해를 입는다. 불매운동은. 그걸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끔찍도 안 하는데 우리만 피해 보니까 그만 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신세돈 교수가 지금 계속해서 불매운동 하지 말자라는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마땅한 근거가 없었는데 지금까지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걸 하나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더 많이 판다. 제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화장품을 파는 게 있잖아요. 시세이도나 이런 것들을 팔아요. 그러면 한국이 에뛰드하우스 이런 걸 또 일본에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더 많이 사준대요. 우리가 더 많이 판다. 그러니까 그쵸. 그러면 그런 경우에 딱 그 둘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만약 일본에서도 너네 막 불매운동해? 그러면 우리도 안 사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팔았으니까 그걸 걔네들이 안 사면 우리가 큰 손해다 더. 이런 게 이제 겁나 주장이에요. 큰 손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말한 근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 화장품을 수입하는 게 3억 달러어치래요. 근데 우리가 수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3억 2만 달러어치래요. 3억 2천만 달러를 2천만 달러어치래요. 그럼 2천만 달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엄청 큰 손해라 그래. 나는 이 갭차가 아까 자동차 얘기했잖아. 자동차를 예를 들면 일본 애들은 자동차 하나도 안 사는데 우리는 샀단 말이야 그동안. 그렇죠. 그런 걸 비교를 왜 이것만 비교하냐고 화장품. 근데 본인이 보시기에는 엄청 우리가 더 많이 파는 게 이거였던 거 아닌가 싶어. 화장품. 그러니까 또 눈에 띄고 2천만 달러 더 한 게 걔 우리가 더 많이 하네. 그쵸. 자동차 같은 건 절대 수치로 보여주지 자동차는 않아. 일단 버리고 다른 거 수치로 하면 안 돼. 화장품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생각한 이렇게, 거죠. 네, 던져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것보다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만약에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래 우리도 그러면 우리 한국 제품 안 사 이렇게 하면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서 한국이 불매운동으로 더 큰 손해를 입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예측을 저는 할 수도 있긴 한데, 네 화장품 속이 타더라고 나는 처음에. 저는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화장품이나 몇 가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더 많이 팔 수 있는데 일본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는 게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 교역 적자 누적액이 700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4년 동안 대일 무역 적자는 모두 6,046억 달러, 우리 돈 약 708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적자는 완성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과 소재 등을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적자를 제일 많이 내고 있고 일본 말고는 대부분 우리가 적자를 보는 나라는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 그런 나라고 그게 아닌 이상 일본의 경우에는 반도체나 뭐 시스템 메모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다 보니까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지적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고 제가 공부하는 내내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일본을 대상으로 우리가 맨날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이 사주는 거잖아요. 일본 제품을. 화장품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일본 제품을 더 많이 사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불매운동하면 일본이 더 많이 피해본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라고 하면 단순히 수출액 A와 수출액 B를 비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더 큰 손해다라고 하면 아니 선인 씨가 더 설득력 있네. 교수해. 감사합니다. 교수는 그렇게 함부로 해주는 게 아니야. 아니 신세선 씨도 교수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에 방송. 종편 정도. 네. 그 패널로 경제 전문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 이거 자체가 그렇게 하면 모든 나라와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랑 불매운동하면은 우리가 더 큰 손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는 논리 구조가 성립하기가 되게 힘들고 저는 유치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그것만 화장품만 따로 비교하는 아니 그것도 꼴랑 2천만 달러. 그러니까 물론 2천만 달러가 적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들어오면 엄청 큰 돈이에요. 그렇지만 이 전체 비교를 봤을 때 일본은 3억 달러를 수입하고 우리는 3억 2천만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그쵸? 이게 도대체 뭐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맞고소 하면은 맞고소래 내가 맞고소 고소를 너무 당하려고 하다 보니 맞불매운동 맞불매운동을 하면 우리가 더 손해다. 이 주장이 정말 요만한 거 가지고 지금 네. 뭐 자기는 굉장히 이걸 논리적으로 네. 불매운동이 굉장히 우리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일본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불매운동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뭐 왜 불매운동을 해? 아니 뭐 할 수도 있고 뭐 아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저는 안 한다 쪽에 500원을 걸겠어요. 이거 더 크게 걸어보세요. 돈이 별로 없어서 제가 500원밖에 못 거는데.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일 수교한 지 이제 54년째인데 그동안 누적 적자가 70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0조 원이나 많이 사들였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들이고 있다가 우리가 탁 끊으면 일본에 더 큰 손해 아니냐라고 그렇죠. 말할 수 있거든요. 저 그렇게 말하면 신세선 교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참 궁금해지는. 그러면 이제 화장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천만 달러나 차이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700조가 적자였는데 지금 54년 동안 700조가 우리가 일본의 제1위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24일에 YTN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신세돈 교수 개인 블로그나 이런 걸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화장품이나 뭐 예를 들면 뭐 맥주나 이런 것들 많이 우리가 수입하잖아요. 그런 세세한 것은 우리가 일본에 사들이는 게 훨씬 많으니까 피해본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걸 TV조선이 봤는지 아닌지 갑자기 뜬금없이 지난달 31일에 이 리포트를 하나를 냈습니다. 그게 일본산 불매운동의 손익계산서는 이라는 제목의 보도였는데요. 그러니까 본 것 같은데. 예,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면 누가 피해를 보냐 이걸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TV조선이. 그러면서 신동욱 앵커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러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목소리 누구 네, 목소리인지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네. 알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그 한 분. 네. 그러면서 만약 일본에서 한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져서 두 나라 소비자가 전면전을 벌인다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도의 권영민 기자입니다. 네, 그 분석도 아까 그분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인터넷판 제목은 손익 계산을 따져보니 일맛보복된 우리의 타격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이라고 질문을 했지만 인터넷판 제목에서는 그러니까 불매운동을 해봤자 우리가 타격을 더 크게 입으니까 할 수 없다. 하지 말자. 이런 뉘앙스를 이제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사에 등장했던 제가 말했던 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 우리 피해가 클 수 있다는 분석. 이 모든 게 한 사람으로? 네, 한 사람의 목소리와 분석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도 전체에서 이 사람만 나오거든요.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가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주요 소비재의 대일, 수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장품과 의류, 주류와 가구, 심지어 담배도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산보다 일본에 수출된 한국산 소비재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그걸 더 많이 수출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일본이 같이
불매운동으로 치고 나오면 우리가 더 불리할 수 있는. 다행히 아직까지 일본 내 한국산 불매운동은 없는 상황.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보복 불매운동이 벌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같이 대놓고 플래카드 들고 불매운동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불매운동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여.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나가는 수출 상품의 숫자가 확 줄어버리는 거지.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소비자들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지금까지 네. 정말 계속해서 신세돈 교수의 말만 나왔어요. 신세돈 그러네. 교수가 이렇게 말했고, 신세돈 교수가 이렇게 분석했고, 신세돈 교수가 2번이나 인터뷰를 해서 무슨 발언을 해요. 네. 문제가 되면 이게 장기화되면은 일본이 불매운동을 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한 걸 지금 계속해서 내보냈는데 아까 말했던 우려가 나오는 목소리, 우리 기업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성적으로 대해야 된다고 강조, 이런 말 모두 신세돈 교수의 말이었고, 우리가 아까 그 YTN 보도에서도 지적했지만 근거가 마땅치 않다. 근데 이걸 TV조선이 따로 하나의 꼭지를 빼서 손익 계산을 해본답시고 이런 걸 이제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TV조선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신세돈 교수에 대한 반박도 필요하지만은 TV조선이 이런 보도 행태를 하는 게 진짜 웃기다는 게, 우리가 말할 때 그 익명 보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신세돈 교수 본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SNS를 통해서 또는 자기 막 방송에서 엄청나게 똑같은 얘기를 다 했어. 근데 굳이 약간 익명으로 얘기하듯이 이런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우려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 그러다가 그 와중에 또 리포트 안에서 슬쩍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가 이런 걸 냈습니다 하고, 어디서 한 사람이 한 말을 세 사람이 한 말인 것처럼 슬쩍슬쩍 전문가들 이런 말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애매하게 부풀리잖아요. 이런 보도 행태도 진짜 TV조선 되게 창피한 것 같아요. 그냥 나 같으면은 신세돈 교수가 신박한 주장을 하네? 그럼 이걸 그냥 하나 해줄까? 해줘도 돼요. 그쵸? 괜찮아요. 우리 욕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조사에 따르면, 연구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조사예요. 몇 가지. 구글링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조사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봅시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한번 토해봐요. 이런 보도를 내놨으면 되는데, 되게 신세돈 교수가 했다 그러면은 부끄러운가? 아니면은 그게 약간 설득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나? 그러겠죠. 굳이 더 많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다수로 보이게 하려면 네. 익명으로 처리를 해야죠. 좀 아무튼 그런 웃겨. 분석이 나온다. 이런 그것 식으로. 아무튼 그거 웃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세돈 교수는 정말 열일하시기는 하는데 네. 오늘 아무튼 전체적으로 유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쪼잔하게 계속 짚는 거는, 그 TV조선 보도에서는요, 화장품이 3억이 아니고요, 3억 800만이에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게, 우리가 수입하는 일본 거, 우리가 수출하는 거 3억 2천만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억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차이가 또 더 줄어들어. 1,200만 달러 때문에 지금 그거를 근거라고 해서 내놨던 더 큰 거야. 피해를 본다. 네. 우리가. 그리고 나는 이것도 지금 이게 이제 무역협회 출처라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한 번 더 살펴봐야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일본과의 어떤 수출 수입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동안 많이 체크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출하는 게 많은 품목만을 뽑아내서 불매운동 이런 수치를 만들었다면, 반대로 우리가 수입하는 품목,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얘기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무역협회 얘네들이 네. 대한민국의 경제 5단체 이렇게 해서 그 시사상식으로 많이 배웠었거든요. 네네. 그래요? 네, 전경련이나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이렇게 하고 무역협회 이렇게 5가지로 저희는 이제
그 경제 5단체 이렇게 외워가지고 막 시험 그 보고 요즘 그래서 젊은 애들은 그렇게 시험 봤어? 네. 나 처음 듣는데. 아니요 무역협회 크죠. 뭔가 아니 크기는 안 돼. 네 크기는 아는데 5단체. 뭔가 네 이름이 약간 익숙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네 그렇게 그래요? 경제 5단체 그러니까 경제인들의 그것을 이제 대변하는 거기서 나온 출처를 가지고 신세동 교수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처장님 말씀하신 것과 그 일본의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거는 기술 거기에요. 그렇죠. 반도체 거기 그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서 발생하는 걸 들고 와서 반대로 주장하면 그것도 말이 된다는 그렇죠. 생각인 거죠.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게 터무니없다. 이거 그냥 뇌피셜에 불과하다. 제 생각은. 그리고 이 TV조선 기자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불매운동의 움직임이 아직 없긴 없는데 있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면은 다 죽는데 그렇죠. 아직 지구가 멸망 안 했잖아. 네, 약간 그런 저도 느낌이야. 그런 식의 보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네. 똑같이 외계인이 침공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쵸. 외계인이 침공 안 했어. 그렇죠. 네. 그리고 외계인이 침공한다는 근거도 이상해. 반대로도 말이 돼. 우리가 외계인을 침공하면 거기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장난치나. 이성을 찾아. 내가 이렇게 이성을 찾으라고 잔소리를 했는데. 잠시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외계인까지 나갔네. 네, 큰일 죄송합니다. 났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신세돈 교수님께 정중하게 네. 비아냥거리면 사과합니다. 아님을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무튼 그렇지만 님의 그 주장은 좀 이상했다라는 네, 거를. 근거가 더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거가 확실한데 네. 불매운동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 이해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보도가 나와야지. 지금까지 걸로는 좀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네. 그러니까 힘내시고. 네. 근데 지금 내가 들은 얘기 근거를 많이 중에서 찾아보시고. 들은 얘기 중에서 제일 황당한 건 뭐야? 각자 한 개씩 얘기해 보자. 일본이 더 좋아한다는 거. 일본 차? 일본이 더 일본 오케이. 뭐야? 거기서 그렇게 하거든요. 말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해. 일본 오케이. 거기 너 한국 좋아. 하나? 이렇게. 오케이. 들어와 이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진짜. 일본 차 큰일 버려라. 아, 차가 있어야 버리지. 아, 참 속상하네. 그러니까 불매운동 못 들어드리고 못해요. 싶은데. 돈이 없어서 제가 아직 못 샀거든요. 임팩트가 없어. 어떡하지? 큰일이야. 아이, 참. 아. 오늘의 아무튼 임팩트 특집은 이것으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이성을 까불어서 끝까지 죄송합니다. 찾으려고 해도 이렇게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힘드네. 네, 일본 차 이거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뉴이저 있잖아요. 변상욱 대기자와 신세동 교수 이 대담은 정말 큰 방송 사고 수준이에요. 왜냐면은 방송 내용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이후에 항의도 되게 많이 받았대요. 아, 그래요? 예, 방송국이 항의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할만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 뭐야? 실제로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 TV 사람 조선에서 뭐냐. 하면은 그냥 그러긴 네, 네. 하겠는데. 그러니까 YTN에서 게다가 뉴이저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기존의 다른 앵커들 우리가 YTN에 좀 약간 어떤 앵커들은 그냥 말씀하세요 이러고 마음대로 말하게 해주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끊어지고 이제 변상욱 앵커는 그런 역할이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하는. 그런데 왜 이렇게 토론이 진행되느냐라고 비판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유니클로 최소한 그거는 아침에 하도 화제가 돼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앵커도 몰라, 패널도 몰라, PD도 몰라. 그래서 아무도 정정을 안 해줘. 이게 말이 되냐고요. 거기 방송국에 그 방송이 나가고 있는 동안에 YTN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20명은 그 방송을 보면서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저 유니클로 저거 아니에요. 아침에 보도 나갔어요. 우리도 보도했어요. 라고 어떻게 말을 아무도 하고 체크를 안 할 수가 있지? 예, 그걸 정정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은 되게 심각한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 이게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 저는 변상욱 기자가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 모르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를 그 개인의 어떤 너 개인이 왜 그걸 몰랐어? 무식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방송을 만드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그걸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생방송으로 지금 토론을 하고 방송하면서 있어요. 그거를 체크 안 녹화도 한다는 아니고 거 사실은. 생방송인데. 그러면 막 저 사람 말씀이 맞는지 저 사람 좀 무리수를 두고 있으면 이게 무리수다라고 계속 이렇게 메시지가 가야 되는 거죠. 그쵸. 이거 정리해 주세요. 이거 수습해 주세요. 이런 게 나가야 그게 되는데. 아니면 앵커 스스로 좀 정리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됐네. 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TV조선보다
사실은 문제는 YTN이 훨씬 더 심각했다라고 생각하고요. TV조선은 좀 웃기다. 한 사람이 한 말을 왜 세 사람이 한 것처럼 자꾸 그러냐. 돈값을. 신세돈이 부끄럽냐?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신세동 교수가 항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TV조선에. 아니 뭐 그렇게 왜 내가 했는데 뭐 전문가들이라고. 나 혼자 한 건데 왜 티 안 나게. 나의 단독인데. 왜 내 거 여러 쓰면서 공로를 그렇게. 인터뷰까지 했는데. 자, 하여튼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은 월요일에 몰아서 다음 주 월요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 방송은 계속됩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 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연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